오후에 입장을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그야말로 검찰 제19 감싸기의 결정판이다. 예, 이 두 주제 먼저 5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명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가 재소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 지난 금요일 대검 회의 끝에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 결론이 났었죠.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조금 전에 그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혐의는 받아들이겠지만 대대적인 감찰을 하겠다는 건데요. 먼저 박 장관의 오전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후에 입장을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무리한 수사제의였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될 절차였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남은 합동감찰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그 부분도 오후에 상당한 내용으로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 오후에 발표된 내용부터 결론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유감이다. 대검 회의 본인의 수사지휘권 취지가 반영된다는 의문이고 합동감찰로 진상을 규명하겠다. 박범계 장관의 반격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된 겁니까? 자, 오늘 지금 박범계 장관이 법무부 간부를 통해서 발표한 그 따르면 지휘권 취지를 반영했는지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지휘권 취지가 뭐라는 이야기죠? 기소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저는요, 그 박범계 장관이 굉장히 무책임하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 기소하라 마라 이야기하면 됩니다. 본인이 취지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자, 그 사람에 대해서 모해 위증 혐의로 기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런 지휘는 하지 않고 회의를 열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검찰에서 경력이 30년 이상의 고검장과 대검부장들이 다 모여서 하루 종일 회의를 했습니다. 자, 거기서 10명이 이거는 불기소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니, 이분들이 검찰 하루 이틀 한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최고의 지점에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이런 집단 지성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불기소하는 게 옳다라고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고 이 수사 지휘권 취지 제대로 반영했나? 아니, 그러면 본인이 직접 가서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그러면 기소를 하라고 명령을 하든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책임은 다 떠넘겨놓고 왜 내 뜻을 몰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저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렇게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감찰을 하겠다고 해요. 이 감찰하겠다는 게 뭐냐면 이 대검과 고검장 회의가 결과 끝나자마자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거거든요. 자, 얼마 전에 임은정 대검 연구관이 감찰부 내부의 보도 자료를 공개 발표하지 않는 자료를 SNS 통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적이 있어요. 예. 그거는 괜찮고. 자, 그리고 이 대검 회의라는 게 모든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회의이지 않습니까? 밤 12시가 거의 다 돼서 끝났습니다. 자, 근데 그 회의 결과를 지금 10분 만에 노출됐다고 해서 그걸 지금 감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본인이 처음부터 애매하게 지시를 해서 본인 뜻대로 안 됐다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제 와서 그거를 유출한 걸 별개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감찰하겠다? 저는요, 이렇게 무책임한 장관은 처음 봅니다. 글쎄, 다른 의견들이 있으실 테니까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근데 좀 구체적으로 가보면 박범계 장관이 얘기한 합동 감찰로 진상 규명하겠다. 그런데 이 수사팀에 대한 징계도 지금 공소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진상 규명을 하더라도 그 수사팀에 대한 처벌, 실효성은 없다면서요? 그렇죠. 이미 공소시효도 끝났고 이제 징계시효도 끝났기 때문에 합동 감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명시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나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 감찰을 하겠다는 것, 결국 박범계 장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추미애 전 장관과 다르게 내가 무조건 검찰과 충돌하지는 않겠다는 측면에서 수사지휘권을 재발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철진한 합동감찰이
어떻게 보면 수사지휘권 재발동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검찰 내부의 조직을 다스리기에는, 조직의 신망을 얻기에는 좀 부적절한 행동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권에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는데 예. 왜 한명숙 전 총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했느냐, 검찰에 문제가 많다,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이 검찰 부장회의 결과를 비판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여당 내부의 강경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합동 감찰 철저히 하겠다, 이런 카드를 내세웠지만 저는 이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되는 결과를 도출할까 봐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감찰을 통해서 검찰 내부의 흠집내기를 통해 결국 한명숙 전 총리 사면 복권의 정당성을 만들어주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여권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이 결백에 떳떳하다면 사면 복권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억지 감찰이 아니라 당당하게 재심을 신청하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그러지 않고 우회적으로 자꾸 사면의 토대를 까는 것은 글쎄요, 결백하다, 억울하다 하는 태도와는 상당히 다른 편법을 찾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 전 장관의 감찰하겠다 얘기에 대해서 이현정 의원님과 장혜석 평론가님이 꽤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조상화 부대변인. 네. 근데 오늘 또 박범계 장관 추가로 얘기를 한 부분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당시 이제 금요일 밤까지 이어갔던 회의 결과가 순식간에 언론에 유출됐고 그걸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되고 검찰의 제19 감사기가 향후 시민통제 방안에 적극 검토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대검 부장회의 자체가 언론에 이제 결과가 나온 것도 그렇고 제19 감사기도 뭔가 다시 들여다보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측했던 결론이지만 장관으로서 마지막까지 어떤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본인의 법률가로서의 양심으로 볼 때 제대로 검토를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하구나 검찰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리고 한명숙 회의 결과, 이 사건 대검 부장회의 회의 결과가 순식간에 언론 유출된 점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게 그 당시 지금 회의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다 검사장급 이상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 내에서 굉장히 고위직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되게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안각서를 쓰고 들어갔어요. 절대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순식간에 유출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언론과 검찰이 서로 유착하면서 이 현재 어떤 사건의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장관이 확인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뭐냐면 이 사건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검토를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 장관의 수사주의 전문에 명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 읍소의 기회를 줬나요? 수사팀을 실제로 불렀어요. 그래갖고 너 변명 한번 해봐. 거기서 정말 읍소하고 살려달라고 구걸하기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 같은 제 식구로서 그 사람들이 나 정말 억울하다. 나는 정말 잘못 없다. 그렇게 사정했을 때 그걸 갖다가 아주 냉철한 칼로 탁 칠 수 있느냐. 자기가 지금까지 아랫사람으로 부려왔던 사람들인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장관이 원래 지적하고 원래 지휘했던 방향과 다르게 절차를 진행한 부분. 그러니까 실체적으로는 어떻게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은 또 장관이 존중하겠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공정성의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어떤 경우에도 보지 못한 아주 희한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는 거죠. 보통 이런 회의를 진행할 때 그 당사자를 부르는 경우가 없거든요. 대검 부장회의 피의자를 직접 부르는 경우를 봤습니까? 없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에서만 유독 그 혐의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소명할 기회를 주고 그런 결과들이 다 반영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른바 제19 감사기 내지는 조직 내의 온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감찰 대상이라고 본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 박범계 장관이 애초부터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아니 회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와서 사실관계를 자료와 그다음에 증언을 통해서 들어보고 예. 그 자리에 임은정 연구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질문 안 했다면서요? 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있었잖아요. 왜 질문 안 합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해서 결정한 문제를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일일이 왜 너는 못 들어갔어? 왜 당신은 왜 이랬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니 이분들이 뭐 초등학생이래요? 아니 이분들이 뭐 회의를 갖다가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분들입니까? 아니 맡겼으면 그냥 거기서 결정한 거 따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그럼 구체로 지시를 하든지 뭐 몇 번 듣고 누구 몇 번 듣고 자료 듣고 이야기하라고 지시를 하든지 본인이 그럼 결정을 하든지 아니 회의를 하라고 맡겨놔놓고 지금 와서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이분들이 무슨 뭐 다 검사 생활 30년 한 분들인데 이분이 회의 하나 진행 못해서 이 결정을 내렸겠어요? 예. 저는 이거는 처음부터 이거는 예초부터 대검과 중앙지검에서 이미 결론내서 무혐의 내린 사건을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본인이 뭐 자료 다 봤다면서요.
봤으면 본인이 결정하면 될 일을 왜 거기다 맡깁니까? 근데 조상호 부대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를 내릴 때 그냥 대검 부장회에서 회의에서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대검에서 그러한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이 그 이전에 나오기까지 예. 절차에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적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에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번 대검 부장회의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특히 특정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른바 재소자와 당시 한만호 이제 증인 사이에 일반 접견, 그러니까 재수자와의 그 교도소에서의 일반 접견에 녹화된 파일, 그러니까 이른바 객관적 증거죠. 객관적 증거와 법정 증언이 불일치하는 부분,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박범계 장관 본인이 6천 쪽이 넘는 페이지 기록들을 검토했을 때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들을 콕 집어서 한 3가지 정도를 집어서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박범계 장관 본인이 법률가로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한다면 어떤 의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그러니까 거예요. 요약 정리해서 대검 부장회에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논의해라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애초에도 결과적으로 결과 없는, 절차에도 없는 당사자 불러서 소명하게 하고 그렇죠. 실제로 회의가 11시 넘게 끝났는데 그런 것들 정보들이 언론에 거의 실시간으로 유출이 됐다. 실시간으로 유출됐다는 겁니다. 그거를 부분- 이제 문제 삼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절차에서 진행했던 결론을 또다시 신뢰하지 못하는 결론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러한 절차들이 반복되는, 그러면서 검찰은 자꾸 어느 한편에는 신뢰를 받을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꾸 신뢰를 잃게 된단 말이죠. 예. 그건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에 신뢰하라, 그다음에 또 법무부에 알겠습니다. 신뢰하라고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 각기 다른 의견들을 좀 들으면서 시청자들의 좀 이해가 도와졌는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도 저도 같이 드는데요. 그런데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박범계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조남관 직무대행의 묘수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작년 2월 추미애 전 장관과 사이 좋은 장면을 연출했던 조남관 직무대행의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서초동에 대검에 이렇게 방문하신 이 우리 검찰의 역사가 한 2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장관님께서 이렇게 국민과 함께, 검찰과 함께 소통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추운 날씨에 오셔가지고 총장님과도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셨고, 검찰하고 함께 가는 이 권력기관 개혁, 검찰 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구자영 차장, 네. 대통령과 인연 추미애 전 장관의 승진보다 검찰 내부를 택했다. 결국 박 장관과 각을 세우면서 묘수를 선택했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네. 지금 오늘 박범계 장관이 추가로 대대적인 감찰 얘기하니까 대검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사 지휘도 수용을 하고 이 감찰도 수용을 하지만 단순 수용이 아니라 지금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때는 대검 부장들하고 재논의를 해봐라 이렇게 수사 지휘를 했는데 그걸 이제 수정 제의를 한 겁니다. 이 고검장들도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이제 수정 제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참여자의 폭을 대폭 늘린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10대 2대 2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조남관 이 총장 대행이 고검장 등을 참석시키는 것이 이런 결과를 사실상 유도한 거 아니냐, 신의 한 수였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권 입장에서 보면, 특히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약간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조남관 총장 대행의 경우에는 이 검사장으로 승진했죠. 검찰국장을 지냈죠. 지금 대검 차장으로 이제 총장 직무대행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여권과 이 보조를 맞출 것으로 기대를 했을 수 있지만 사안마다 보면 이 조남관 대행이 검찰과 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언짢을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보면 총장 대행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반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알려진 박범계 장관의 반격 얘기까지 서초동 얘기 저희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